자, 저번에 했던 1차 부등식 기초 계산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이 뭐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별로 안 어려워.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 공부했잖아. 자, 표기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1차 방정식 여러분들 책에 다 이렇게 써있었다. ax b는 0 이렇게 써놓고 중요한 건 1차식 좌변이 x 문자에 관한 특정 문자에 관한 1차식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써있었어요. 자, 이거는 알 거라고 믿어. 자, 그럼 이제 1차 부등식 이거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점은 단 하나.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기호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 ax 더하기 b 써놓고 자, 이 가운데 기호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부등호 기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들어가고 자, 5배는 0이 되면 되는 거겠죠. 물론 이 녀석도 좌변이 똑같이 1차식의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차의 개수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기준 틀이 되겠어요. 자, 별로 안 어려워. 1차 부등식인 건 아닌 거 몇 개만 구분 지어보자. 자, 일단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좌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특정 문자에 관한 1차식 구조가 돼야 돼. 1차식이지. 부등호 기호이지. 그러면 1차 부등식인 거야. 자, 됐니? 자, 아니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이거는 2항에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지금 한 거 뭐예요? 내가 부등식의 성질 계산 방법은 등식의 성질하고 똑같다니까? 뭐만 달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가 뒤집어진다. 만 다르다고 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한 거야. 이항하는 게 등식의 성질이죠, 원래.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는 거를 했어. 근데 좌변이 어때? A 문자에 관한 1차식이지. 부등호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1차 부등식이야. 알겠죠? 자, 뭐 2분의 1x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도 좌변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쓴 세 개의 식은 못 단다 뭐예요? 1차 부등식 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대.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은 맞아. 근데 좌변에 있는 식이 x문자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이 되시면 공부할 수 있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는 안 나오죠. 차수가 2차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아까 유형 문제 풀었지. 이 녀석은 참인 부등식이야, 거짓인 부등식이야? 부등호 방향을 만족하지. 뭐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은 참인 부등식인데 문제는 1차 부등식은 특정 문자에 관한 1차식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숫자만 있지 문자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은 맞지만 참인 부등식이지만 1차 부등식은 아니라는 거야. 자, 따라서 자, 요건 안 되고 요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뭐 별로 안 어렵죠 사실? 결국 특정 문자에 관한 1차식 구조가 있으면서 부등호가 있으면 된다. 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 첫 시간에 연습했던 부등식의 성질 계산을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쓸 거예요. 음수일 때 곱하고 나눌 때만 좀 조심하자. 자, 그러면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도 해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해인지를 좀 느껴보자. 자, 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해를 독특하게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대요. 자, 일단 계산하는 걸 먼저 한번 얘기해볼게. 자, 일단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계산을 할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좌변이 특정 문자에 관한 1차식이면서 부등호가 있으면 1차 부등식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만약에 써 있다면
그 다음에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등식의 성질 계산을 합시다. 등식처럼 똑같이 계산하세요. 해를 구하자고 했지? 자, 니네 어디 갔어? 자, 그냥 써볼까? 니네 1차 방정식이야. 좀 안 오시는 것 같네? 어떡하지? 다음에 가서 결제해야 되겠는데? 그때 결제해주세요. 상관 없겠어? 아니, 그때 결제해주세요. 언제? 그 다음 시간에 결제. 상관없어. 괜찮아. 고생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어. 자, 등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1차 방정식이죠. 그럼 계산할 때 니는 어떻게 했니? 1을 넘겨. 자, 양변을 뭘로 나누죠? 2로 나눠. 그래서 x는 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숫자 하나로 딱 정리했지. 부등식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야, x는 2입니다를 구한 목적이 결국에 뭐예요? 이 녀석을 저변과 우변을 같게 만드는 x값을 찾아봤더니 2가 하나 있다라는 걸 계산해서 찾아낸 거지. 다시 말하면 2 빼고 나머지는 대입해봤자 성립을 한다 안 한다? 등호관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뭐를 찾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정체 모를 녀석이 5보다 크던지 같아지기 위한 x값이 뭐냐? 라는 거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부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합니다. 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넘겨. 넘기는 거 다 등식의 성질 계산 빨리 하는 테크닉이었단 말이에요. 1을 넘기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조심. 2를 원래는 니네 계산할 때 2를 이렇게 넘겼지? 곱하기를 나누기로. 자, 이 넘기는 행위가 원래 등식의 성질에서도 뭐였냐면 양변을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세요였어요. 똑바로 공부해야 돼. 그냥 막 넘기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좌변은 x고 우변은 2가 됐죠. 질문,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양수로 나눴으니까 안 바뀌지. 따라서 왼쪽 방향으로 이끌린 거 그대로야. 괜찮죠? 등식처럼 하는 거야. 몸쓸 때만 조심. 몸쓸 때만 조심. 그러면 방정식처럼 어떻게 됐어? 좌변은 x밖에 없고 우변이 숫자가 표현됐지.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해석하자. 뭐라 했어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고 있는데 이 풀었을 때 x의 값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2보다 크던지 같아야 돼 라고 한 거라고. 그럼 이게 성립하는 게 뭐다? 주어져 있는 1차 부등식에 좌변이 우변보다 크던지 같기 위한 x가 뭐야? 라는 거를 부등호 기호를 통해서 구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2보다 크던지 같아요야 얘는. 다시 말하면 2보다 작은 건 안 돼요야. 2보다 크던지 같은 것만 찾아낸 거야. 근데 뭘 찾아낸 거야? 이 부등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아낸 거야. 자, 그럼 질문. 2차 방정식 미안. 1차 방정식처럼 x값이 하나가 나타났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되게 많지. 2보다 큰 숫자 뭐 있어? 크거나 같은 숫자 뭐 있어? 겁나 많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은 일반적으로는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이걸 성립시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처럼 좌변은 x, 우변은 숫자 모양으로 정리만 하면 돼. 뭐를 써서? 부등식의 성질을 써. 알겠니? 자, 근데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해를 구했죠? 그럼 이 해를 수직선에다가도 표현할 수 있대요. 이건 아마 초등 과정에서 했을걸? 자, 이거 표시해 볼게. 자, 수직선 이래 표시할 때 초등 과정에서 이런 거 했을 겁니다. 수직선을 딱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2를 수직선에서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크거나 같다예요. 자, 크다와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점은 이거야. 등호가 있으면 표시를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등호가 있으면 잘 들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거 2 이상인 거지. 그럼 2를 포함해야 안 해? 포함하는 거지. 그럼 포함을 할 때는 반드시 표시한 이 동그라미에다가 너 포함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2를 포함해서 큰 거잖아. 큰 거는 야 니네 수직선 생각해봐. 큰 거는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 숫자가 더 커지죠. 이쪽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꺾이게끔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하겠다? 그러면 빗금까지 쳐주면 더 좋아요. 빗금 외쳤어? 이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을 다 해당된다라고 그냥 표시만 해줬을 뿐이야. 왜 오른쪽으로 꺾었어? 2보다 크다잖아. 크다 방향이잖아. 이 기준으로 큰 녀석들이라고 포함해서 물론 그렇게 됐을 때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에다가 빗금을 친 거란 말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만약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참고로 다른 표기도 좀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연습. 수직선 표시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x가 2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표시하냐? 얘는 초과였죠. 분모가 없을 때 초과였어요. 그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은 일단 수직선에서 마찬가지로 2를 찾아. 근데 초과는 2를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까 왜 2에다가 색칠했어? 2를 포함하니까. 앞에 잘 봐라. 얘는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는 아니야 라는 뜻에 동그라미만 쓰고 비워놔. 색칠 안 해. 왜 비워놨어? 2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이지. 2보다 큰 녀석들이야 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큰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꺾어주고 빗금치면 돼. 자, 알겠니? 큰 쪽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큰 쪽으로 꺾은 거야. 자, 그럼 반대로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건 이하라고 부르죠. 그럼 표시 2를 또 수직선에서 찾아. 이번엔 등호가 있네. 아까 공부했잖아. 등호가 있을 때는 포함된 녀석이기 때문에 2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색칠까지 해준다. 됐냐? 무슨 말하는지. 근데 이번엔 이 기준으로 작다죠? 작은 쪽이죠? 그래서 수직선 방향에서도 봤을 때 작은 방향은 왼쪽이기 때문에 이번엔 왼쪽으로 꺾어주면 돼요. 자, 물론 뒷금도 쳐줘도 돼요. 이거 없어. 얘들아 오더라는 거야. 자, x가 2보다 이번엔 작다야. 작다는 미만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하기로. 자, 맞춰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2를 수직선에서 찾고. 그죠? 등호가 없네요. 미만이니까 2는 포함하지 않지. 그러면 2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빵꾸를 빼. 이렇게. 색칠 안 해. 그 다음에 작다야. 2보다 작은 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왼쪽 방향으로 꺾고 뒷꿈치를 빼는 거야. 자, 그래서 펜을 구했을 때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까지 총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건 계산 툴은 아니죠. 이거는 해를 표기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가 부등식 풀 때 해야 되는 걸 부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 더 연습. 더 연습해보자. 앞에 건 쉬워. 뒤에 가서 이제 응용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항상 모든 답안이 그렇지 않니? 기초는 쉽죠. 응용이 어렵지.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야. 방정식처럼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괄호부터 풀어 헤쳐야지. 얘들아. 자, 풀어 헤친다. 2x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어떻게? 등식처럼 우변으로 넘겨. 그럼 플러스 2가 되니까 2x가 자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2를 넘기는데 항상 생각해. 곱하기 나누기를 때 넘기는 거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눈 거였단 말이야. 근데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 등식일 때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조건 넘기면 돼요. 결과가 바뀌지 않아. 근데 부등식일 땐 얘기가 다르다고. 왜? 넘기는 과정 자체가 나누기 곱하기가 음수일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는 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넘길 때 변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넘기면 돼.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결국 부등식 계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음수를 넘길 때, 다시 말하면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야, 해도 표시하자. 어떻게 하면 돼요? 5를 수직선에서 찾았어요.
등호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이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앞에 봐라. 이 표현을 많이 쓸 건데, 등호가 있을 때와 등호가 없을 때와 뭐가 달라? 등호가 있을 때에는 색칠을 했지 다. 왜? 포함되니까. 얘 제외되지 않아라고 표시해준 거야. 근데 등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범위 안에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얘도 안 들어가지? 그래서 비워놓은 거야. 자, 이걸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 이렇게 색칠 안 되어 있는 거는 빵꾸 뚫려 있다고 얘기할 거야. 알았지? 자, 얘는 뒤꿈쳐놨죠? 마치 물감 칠해놓은 것처럼 색칠해놨죠? 자, 색칠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냥 색칠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냥 선생님이 쓰는 용어야. 빵꾸 뚫렸어? 색칠이야? 막 물어볼 거야. 이거 빵꾸야? 색칠이야? 막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알겠죠? 그럼 빵꾸는 언제 뚫어? 등호 없을 때. 색칠은 언제? 등호 있을 때. 어렵네, 이게. 색칠은 포함되니까 한 거라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빵꾸야? 색칠이야?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오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럼 빵꾸야. 화살표를 자 오른쪽으로 꺾을까요? 왼쪽으로 꺾을까요? 5보다 크다기 때문에 큰 쪽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색칠까지 해주면 비근까지 쳐주면 괜찮다고. 배웠음? 자 여기까지가 그냥 계산이고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 하는 것부터 때문이에요. 자 원래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둘 테지만 이게 매해 애들이 너무나 어려워했던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개념화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집중해서 잘 들어라. 잘 보세요. 자 이거 나중에 복습프린트 줄 때 요거 유형만 있는 문제를 따로 좀 해서 줄 거야. 마찬가지 요령만 생기면 돼. 자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냐면 부등식의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듣죠? 개수가 주어진 자 일단 옆에다가 내가 이따가 이거 설명해주고 뭔가 써줄 거야. 니네가 오늘 기억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건 이 빨간색에다가 뭐를 써놨는지를 꼭 기억하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부등식이 있어요. 1차 부등식이네. 자, 이 녀석의 해를 구했대. 이 녀석의 해 범위에 해가 있는데 만족하는 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연수가 2개가 있대요. 2개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2개만 있게 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어. 자, 니네 책에 있는 문제 중에 좀 어렵다고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게 요 유형이야. 거의 뒤에 있을 거야. 자, 봐라. 천천히 할게. 일단 이 부등식을 풉시다. 풀 수 있나요? 있어요. 등식처럼 푸는 거라고. 마이너스 3x를 무배해서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말로 해도 되겠니? 마이너스 5 더하기 3x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를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나왔죠? 5 넘겨야 돼? 마이너스 2 넘겨야 돼. 이렇게? 근데 넘기는 게 지금 이게 무슨 계산이라 했지? 양변을 똑같은 숫자로 곱하거나 나누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음수를 넘기는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거야. 자,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해하면 되죠? 해를 구했네요. 무슨 뜻이에요? x가 2분의 a보다 작던지 같아야 돼. 그 녀석은 이 부등식을 만족해. 라는 걸 해를 구한 거야. 야, 생각? 저 보면 이 부등식 범위 안에, 이 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딱 2개만 있어야 되는데 3개도 안 되고 1개도 안 되고 무조건 딱 2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럼 방금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수직선에다가 해를 표시할 수 있나요? 얘처럼 할 수 있겠죠? 물론 2분의 a가 무슨 숫자인지는 몰라.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우리는 부등호 방향과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색칠인지 빵꾸인지 잘 들어. 큰 쪽으로 꺾이는지 작은 쪽으로 꺾이는지를 방금 공부했다.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수직선을 통해서, 자, 부등호를 통해서 등호가 있기 때문에 색칠을 해야 될 것이고, 작다지 2분의 a라는 숫자보다 작은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꺾이는 수직선에다가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 방금 했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요 범위 안에 자연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2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따질 거냐? 라는 건데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하냐? 그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렇게 내가 색칠 표시하면서 하는 거 유치하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와.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원칙을 공부하자. 뭐를 하냐면 후직선을 그려. 좀만 길게 그릴까? 잘 보세요. 자연수가 2개만 들어가야 돼. 생각. 야, 내가 지금 여기 색칠하고 색칠 표시해 놓은 게 빵꾸건 색칠이건 이 빵꾸나 색칠 밑에 있는 숫자는 뭐니? 얘네 해를 구했을 때 써있는 이 숫자를 뜻하는 거거든. 그럼 거꾸로 추정? 이 색칠한 거 밑에 뭐가 써 있어야 돼? 2분의 a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a까지 쓰자. 해 표시하는 방법이 이거였으니까 해를 표시하는 게. 자, 그럼 저 녀석을 여기 어딘가에 그릴 건데 주황색을 저걸 딱 그렸을 때 자연수가 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생각 후직선이 있을 거예요. 야, 화살표가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럼 이걸 어딘가에 배치할 거야. 자, 머릿속에 동영상처럼 인식합시다. 잘 봐라. 주황색을 어떻게 배치해야지 이 내 손바닥 안에 자연수가 2개만 위치할까요? 앞에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자연수가 어디 그려야지 딱 2개만 위치해? 어디다 놔야 돼? 여기 있으면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손 꺾은 부분 있지? 요 앞부분. 손 꺾은 부분. 이 범위 안에 자연수 뭐만 있어?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등등등의 정수가 포함이 되는데 이 화살 표시한 안쪽에 있는 자연수는 뭐밖에 안 들어가요? 2하고 1 딱 2개 들어갔죠. 찾았네요. 근데 이것만 되나? 2분의 a가 뭔지 모르잖아. 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잘 들어. 이거를 꼭 여기 한 군데만 있어야 돼. 얘를 좌우로 막 움직이는데 손바닥 했잖아. 이거 막 움직여봐. 그럼 언제까지 딱 되고 언제부터 이게 안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보자. 자세로 움직였어. 왼쪽으로 움직였어. 근데 여기 손목이죠? 이 손목이 딱 2에 왔어. 2에 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거지. 2가 범위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색칠은 포함이라며. 그럼 1, 2 딱 들어갔지. 질문.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2가 갑자기 안 들어가지. 그럼 알았다. 아, 이 색칠한 게 왼쪽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딱 어디까지만 돼? 2까지만 돼. 찾았어요. 따라서 일단 2부터 그려야 돼. 2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움직여봐. 오른쪽으로 움직일게. 그러면 언제부터 안 되냐? 오른쪽으로 이걸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색칠이기 때문에 색칠에 포함되어 있는 이 3은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2개만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이 색칠한 게 3에 걸쳐버리는 순간 3에 딱 온 순간 자연수에 3 하나가 추가가 돼버리지. 그러면 안 맞지. 자, 따라서 3보다는 어때야 돼? 좀 왼쪽에 그려야 돼. 3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는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려서 찾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수직선의 정체가 뭐야? 이거지. 누가 움직이고 있어? 색칠한 주인 2분의 a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녀석을 따져봤더니 2분의 a가
누구는 된다 했어요? 2까지는 와도 된대. 근데 2보다 좀 커도 되는 거잖아. 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2까지는 돼. 근데 2보다 좀 큰 것도 돼, 안 돼? 돼. 따라서 수직선은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여기 동호가 들어가. 알겠어요? 근데 계속 커지다 언제부터 안 됐어? 3에 딱 걸치는 순간은 안 됐지. 자연수가 3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3하고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3보다 좀 작은 건 되지. 그래서 작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의 범위죠. 자, 그러면 니네가 이래서 첫날에 나랑 식계산하는 거 공부한 거야. A의 범위 찾읍시다. 다시 한번 써줄게. 울지 말고 잘 보라. A의 범위 찾자. 앞에 봐라. 어렵다고 했다.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얘들아. 그러면 A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는 얘를 이용해서 A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돼요?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어, 아까? 유형에도 있었잖아. 2분의 A를 A로 바꾸는 거예요. 뭐를 써서?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자, 그럼 질문. 뭐 하면 될까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뭐 하면 돼? 2 곱하면 되지. 2 곱하면 A로 바뀌잖아. 그래서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는 거야. 자, 2 곱하면은 4가 되고요. 3을 곱하면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죠. 질문.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양수 곱했잖아. 양수 곱할 때 왼쪽 동네 사는 애 이사 가고 오른쪽 동네 사는 애 이사 가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음수일 때만 하는 거였어요. 양수니까 반갑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 일단 여기서 니네가 어떤 식 계산할 때 음수가 있다. 그러면 어이씨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양수밖에 없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평온한 거지. 그냥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막 하면 되거든. 알겠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이거야. 자, 그럼 딱 그렸더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니네가 가장 체크해야 되는 건 뭘까? 저 빨간색에 내가 뭔가 쓴다 했잖아. 뭐 쓸 것 같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뭐야? 식계산을 기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썼지? 수직선에다가 그렸지. 해를. 자, 따라서 정수의 개수 계산하는 문제는 무조건 수직선 사정에 되어 있어요. 자, 수직선에다가 그리라는 거야.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무조건 수직선에 그리게 됐고, 문제를 드립다 풀어보면은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돼. 굳이 안 그려도 돼. 근데 아직 우리 초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대로 그립니다. 어디다가 이걸 표시해야지만 자연수가 딱 2개가 되고 언제부터 안 될까? 막 움직이면서 판단하는 거야. 유나야, 좀만 집중하자. 하나만 더 풀어주면 돼. 허리 똑 세우고, 여기 있으면 뭐 될 것도 안 돼. 허리 쭉 펴고 하나만 더 풀면 돼. 잘 보세요. 자, 그럼 하나 갖고 안 돼.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또 시작. 이거 하면 없어 이제. 문제만 풀면 돼. 자, 지금 말한 거는 굳이 개념 수업할 때 안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왜 굳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어려워한다니까 애들이. 이거 어려워해요 처음에. 이거 판단을 못해요. 판단. 자, 지금 있는 건 부등식에 등호가 있었다?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 푸는 건 똑같아. 잘 봐. 자, 하나 더 해보자. 등호가 없는 거. 물론 식은 간단한 걸로 준비했어. 등호 없어요. 자, 이번엔 음의 정수가 이 녀석의 해에 음의 정수가 2개가 들어가야 돼. 노트 정리할 때 6번 네모는 꼭 집중해서 들어라. 알았냐? 이거 어렵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음의 정수가 2개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아보래. 자, 일단 뭐부터 할까요? 유나야, 잘 봐라. X 잠깐 해부터 찾자. 이항해. 뭐 해야 돼? 2를 넘겨. 양수 넘긴 거지. 양수를 나눈 거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됐나? 여기까지 해는 찾았다? 그 다음에 뭐 하래? 수직선에다가 그리. 자, 그럼 또 갖고 놀아보자. 저 녀석의 해를 수직선에 표시하면 일단 이번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색칠이 아니라 빵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숫자보다 크다잖아. 큰 방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으로 꺾여요. 자, 따라서 오른쪽으로 꺾는 수직선에다가 화살표를 그릴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빵꾸 뚫린 숫자 밑에 뭐가 써 있어야 돼? 똑같아. 자, 시작 시점에 요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수직선의 그래프. 자, 이번엔 음의 정수가 2개래요. 어디 2개 들어가야 돼? 이 범위 안에 음의 정수가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립시다. 수직선. 보세요. 주황색 어디다가 그릴까? 자, 이번에 왼손을 써야 되겠네. 자, 음의 정수가 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디다 있어야 될까? 막 움직여봐. 움직였을 때, 자, 빵꾸라는 거 보고 인식하자. 빵꾸면은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범위에? 안 들어가요. 잘 보세요. 빵꾸야. 지금 내 손목이 빵꾸야,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여봤어. 움직였다가, 어디 오는 순간 2개가 되고, 어디 오는 순간 2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봐봐. 이건 되니? 정수가, 음의 정수만 2개야. 음의 정수 2개. 음의 정수 2개. 그러면 생각. 음의 정수가 2개면 요건 안 돼요. 왜? 지금 마이너스 3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맞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이때는 내 손목이 빵꾸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그래서 찾았어. 마이너스 3에 딱 오게끔 빵꾸를 뚫어버리면 그때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까지 딱 음수 2개만 들어가지. 맞습니까요? 근데 잘 들어라. 여기에서 빵꾸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더 움직여, 더 움직여, 더 움직여, 더 움직였어. 그러면 어느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빵꾸니까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음의 정수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큰일 났지.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얘는 돼. 맞니? 그러면 이번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였어. 왼쪽 쭉 움직였다 보니까 여기에 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건 맞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잖아. 크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범위 안에 이번에 들어가죠. 맞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쭉 다 들어가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3부터 음의 정수 3개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되지. 그럼 나왔다.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가 있으면 마이너스 3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처음이니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그려놓으면 마이너스 3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빵꾸는 아무리 적어도 마이너스 3까지밖에 못 움직여. 더 왼쪽으로 못 가. 그러는 순간 마3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갔을 땐 언제는 됐어? 언제부터 안 됐어? 마이너스 2에 딱 걸치는 순간 안 들어가지. 빵꾸니까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끝났네요.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 이 녀석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 2분의 누나야 1분만 참을 수 없겠니? 1분만 참자. 똑바로 앉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어디서는 됐어요?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됐죠? 자,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은 되잖아. 마이너스 3까지 됐잖아. 마이너스 3의 오른쪽도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등호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3일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도 돼 라고 표시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 2에 왔더니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어야 돼. 단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건 돼야 안 돼요? 조금 작은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고 마삼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건 돼. 이렇게 써준 거야. 한 10번 불면 감아. 10번도 뭐야. 그림만 잘 그리면 돼.
내 손에 주목해. 이걸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감각을 연습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근데 답은 이게 아니죠. A의 범위차.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니 첫 시간에 했던 거. 나는 이제부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찾을 거야. 이 녀석을 A로 바꿔야 돼. 자, 아까 선생님이 이랬죠? 식이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로 바꿀 때에는 뭐 먼저 하는 게 편하다 했어?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는 게 편하다고 했었지, 원래는. 자, 근데 안 그래도 풀 수는 있다고. 자,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야, 나는 어쨌든 이거 A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2 다 없애야 돼. 그럼 뭐부터 할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2부터 곱해봐. 이유는 분모의 2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자, 단 양수 곱했으니까 분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사 가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2만 쭉쭉쭉 곱하면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됐나?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상수항을 지워. 상수항. 자, 그러면 상수항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3을 더해. 더하기 빼기는 부동은 하나 영향 없어. 자, 3을 더했어요. 이렇게 되죠? 3 더했어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 1을 없애버리는데, 그럼 이건 뭐를 하면 되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고, 나누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지. 자, 곱하기로 얘기해요. 자, 이번에 음수를 곱했어요. 그럼 어떤 무슨 일이 벌어져? 그렇지, 이사 가야지. 자, 하는 거 어떻게 했지? 일단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A가 되고, 자, 다시 연습.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지. 그걸 왼쪽 동대로 이사. 숫자만 이사가 부등호도 이사. 엄마 아빠 같은 거 같이 이사 가야지. 마이너스를 곱해 3이지. 왼쪽 동네에서 오른쪽 동네로 이사. 부등호도 이사. 답이야. 그러면 연습하면 돼. 알겠죠? 자, 두 문제를 풀면서 우리 느낀 거, 정수의 개수가 주어진 문제는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서 왼쪽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를 그때그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문제는 등호가 있었고 지금은 등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등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점이 좀 생겨. 야, 이게 만약에 등호가 있었어. 그럼 잘못된 거 찾아봐. 등호가 있으면 여기 오면은 아까는 안 됐지. 근데 지금은 되지. 네, 색칠이니까. 바뀌어 이렇게. 얘는 돼요, 이번에. 알겠어요? 자, 다 되는데 문제는 얘도 색칠이잖아.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색칠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까지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음의 정수가 3개가 들어가. 그럼 이 문제 답도 안 맞죠. 그래서 이번엔 얘가 안 돼. 당연히 얘도 안 돼. 해보면. 자, 그래서 이때는 주황색 숫자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정체는 마이너스 2가 아까는 안 됐잖아. 근데 이번엔 된다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반대로 아까는 마이너스 3일 때 됐지만 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같으면 안 돼. 마이너스 3보다 좀 큰 건 돼. 좀 큰 건 돼. 그래서 이렇게 돼요.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 빵꾸냐 색칠이냐에 따라서 등호가 있는 위치가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은 이걸 또 어떻게 또 암기하시더라고. 난 모르겠는데 뭐 등호가 있으면 뭐 왼쪽에 등호가 있고 뭐 오른쪽에 등호가 없고 뭐 그런 게 있대. 뭐야 그게. 그렇게 암기하는 건 없어 세상에. 알았니? 수직선을 꼭 그리는 거야. 수직선. 알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꼭 하시고, 자, 오늘 하는 거 일단 등식의 성질처럼 이항에서 계산하는 거 항상 중요하지만, 자,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어려워할 것 중에 하나라서 연습 삼아서 그냥 두 문제 정도 풀어서 정리를 했다.